왜 그랬습니까? 그 한마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왜 나를 데리고 도망쳤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채널 신이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데리고 도망쳤습니까?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문득문득 설거지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손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낮고 차갑고 어딘가 참고 있는 것 같은 목소리.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를,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나이가 되었겠지요. 그래도 입에 붙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애가 내 앞에 서 있던 그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눈을 떴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접었습니다. 오래된 이불은 손에 닿는 감촉만으로도 어느 쪽이 더 닳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은 늘 반 컵만 씁니다. 혼자 먹기엔 그것도 많을 때가 있으니까요. 된장국을 끓이며 습관처럼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빼냈습니다. 짠 게 싫다 했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할 사람이 없는데도 나는 여전히 국을 싱겁게 끓입니다. 입맛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남의 입맛에 맞추며 살다 보면 내 입맛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나는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괜찮네. 그 말이 왜 이렇게 허전하게 들리는지. 밥을 먹고 나면 나는 늘 같은 일을 합니다. 낡은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오래된 손수건이 들어 있습니다. 손수건은 이제는 색이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지금은 누런빛이 도는 천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접힌 자국 사이로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의 것, 지워질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괜히 꺼냈다. 혼잣말을 하며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달도 보낼 날이었습니다. 나는 늘 같은 번호를 눌러 송금을 합니다. 이름도 주소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한 숫자만 누릅니다. 이체 완료. 그 문구가 뜨면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잘 살고 있겠지. 그 생각 하나로 나는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더 뒤숭숭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공기가 눅눅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괜히 바닥을 한 번 더 닦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몸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집주인도 아니고 배달도 시킨 적이 없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기 전 괜히 손바닥을 옷에 한번 닦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키가 훌쩍 큰 남자가 서 있었고 말끔한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야. 입 밖으로 나온 건 생각보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 예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십니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지냈니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집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 나를 봤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나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애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 있었고 그 애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방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애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낡은 벽지, 작은 밥상, 구석에 쌓인 반찬통들. 나는 괜히 부끄러워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30년입니다. 그 애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네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그 한마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왜 나를 데리고 도망쳤습니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면 무언가 쏟아질 것 같아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날도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애는 그대로 문을 나갔습니다. 나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나는 바닥을 짚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걸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던 밤 울고 있던 아이, 그리고 닫혀버린 그 집 대문. 그래도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왜 이제 와서 그 애의 눈이 자꾸 떠오르는지, 도대체 그날 밤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옳았던 걸까요? 그 애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집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마치 누군가 한번 휘젓고 간 자리에 남은 공기처럼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해야 하는데, 쌀을 씻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혼잣말을 하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애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나를 데리고 도망쳤습니까?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밥을 짓다가도 국을 끓이다가도 나는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었다가 금방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나는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맞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나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 또렷한 눈매, 굳은 표정. 나는 그 여자를 한번 보고 다시 그 애를 봤습니다. 그 애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나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늦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딘가 따가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애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켰습니다. 둘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괜히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가 혼자 사시는 집인가요? 며느리. 아니,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 그 여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에 띄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나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앉으시죠. 그 애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따라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쥐었습니다. 어제 하던 얘기 마저 하죠. 그 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제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셨으면 최소한 이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그건 어른들 사정이고 애한테까지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 아니, 저 사람은요. 그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애를 한번 봤습니다. 그 애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세요? 그 여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작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신다고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시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 애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왜 이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겁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역시 말씀 못 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더 이상 여기 올 이유는 없겠네요.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애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함께 준호야. 나도 모르게 그 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애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름, 그 애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시 닫혔습니다. 손이 그대로 무릎 위에 얹혀진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만 한 컵 마시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애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애를 안고 뛰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애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거기까지 말하다가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그 애가 잘 살기만을 바라면서 그 집과는 완전히 끊어내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애가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킨 걸까요? 그리고 이 침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 걸까요? 그 애가 다녀간 뒤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방식이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도 혼자였는데 그날 이후로는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몸은 습관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불을 개고 물 끓이고 쌀 씻고 손은 예전처럼 움직이는데 마음은 자꾸만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 애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나는 밥솥 앞에 서 있다가 그대로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야.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작게 불러봤습니다.
그래, 부르면 안 되지. 나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웃음이 났는데 눈도 같이 젖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몇 번이나 문 앞까지 나갔습니다. 괜히 아무도 올 리 없는데 문고리를 잡고 서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서 말이라도 해야 하나. 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면 혹시라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이 떠오르니까. 나는 결국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이 자주 갑니다. 괜히 꺼내보고 괜히 만져보고 그러다가 다시 넣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애를 안고 뛰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었겠지요.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 젖은 흙냄새, 그리고 그 애의 울음소리. 아가야, 울지 마라. 나는 그 애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내 옷을 꽉 쥐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누군가의 고함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대로 돌아서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너. 그 목소리.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눈은 제대로 뜨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봤지.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한참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봤잖아. 그 말이 그날 밤 내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그 애를 더 꽉 안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책임져야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나왔잖아. 그날 밤 나는 선택했습니다. 그 집에 남으면 그 애는.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뒤는 아직도 끝까지 떠올리기 힘듭니다. 나는 손수건을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미 마른 천인데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도 그 사람들도 그 이름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 애 하나만 품에 안고. 그래도 잘 컸잖아.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는 잘 컸습니다. 좋은 옷 입고 말끔하게 자라서 나를 찾아올 정도로. 그걸로 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 애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정작 그 애는 나를 원망하고 있잖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가 올 사람이 없는데 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순자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그 사람. 그 집의 안주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와야겠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말해야지 않겠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말해야 하는 걸까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순자야. 그 목소리.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니, 변했는데도 나는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 한 발 움직였습니다. 그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입 밖으로 나온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아서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괜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다가 살짝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을 떠나던 날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집은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문을 열라고 합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가야겠지.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나는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집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마루, 윤이 나던 장판, 부엌 한켠에 놓여있던 반찬통들, 그리고 계단 옆 작은 방, 내가 자던 방. 그 방에서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안고 준호야. 나는 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입에 붙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애는 늘 내 옆에 있었습니다. 이모.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모라 그랬지.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였으니까.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을 만한 옷을 고르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야 하나?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갈 때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되는 건지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제일 덜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걸 꼭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밖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나고 또 갈아타고 그 길이 이렇게 길었나 싶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단숨에 뛰쳐나왔던 길이었는데 버스 창밖을 보다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발이 아플 때까지,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아도 절대 돌아보지 않고 그 애를 안고 그렇게. 그래도 살렸잖아.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도 담장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와놓고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손수건이 잡혔습니다. 나는 그걸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왔냐?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박 여사. 그때보다 많이 늙었고 몸도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나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이 늙었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와라. 나는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그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구도 바뀌고 배치도 바뀌고 하지만 공기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 발짝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나는 돌아봤습니다. 그 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여자도. 여긴 왜 오셨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놀람과 그리고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애의 눈이 다시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지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을까요? 집 안 공기가 숨이 막힐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애는 나를 보고 있었고 그 옆에 그 여자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그리고 박 여사는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30년 전에도 나는 늘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애도 나와는 거리를 두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다녀갔다며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네.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왔구나.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뭘? 그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나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해야겠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그 사람은 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못 간다더라.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싶어서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질문에 박 여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나를 봤습니다. 순자야.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기억하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단 한 번도 머릿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으니까. 그날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 일이 있었다. 준호의 눈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 질문.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수건이 주머니 안에서 구겨졌습니다. 사고가 있었다.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사고?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지. 그 말이 방안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만하세요. 내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걸로 된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박 여사의 목소리.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애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그 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된 겁니까? 그 질문.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날 밤, 박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왔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을 밀었다.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위로 내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박 여사는 나를 봤습니다. 그걸 본 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어. 그 말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집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피를 닦고 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키려고 나온 겁니다. 그 말이 30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모두가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걸 봤다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 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그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억이, 그 애의 말이 끊겼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늘 단단하고 흔들림 없던 그 애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처음으로 크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목이 막힌 것처럼 아팠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그날의 그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다. 기억하지 마라. 다 꿈이다.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잊은 겁니다. 정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 기억을 그렇게 지운다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그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속인 거잖아요.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요? 그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다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최선이요? 그 눈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죠.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여자가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인생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만해. 준호의 목소리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멈췄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잠깐만. 그 애가 말했습니다. 좀 생각하게.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의 손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그 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걸 잊고 그 애의 목소리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리고 살았다는 겁니까? 그 질문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 말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왜 지금 말합니까?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말하라고 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나는 죄인으로도 못 간다. 그 말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 나니까. 나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돌려놔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돌려놓습니까? 처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애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준호를 봤습니다. 그걸로 된 겁니다. 그때 안 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그 애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그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도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눈. 그럼 내 입이 겨우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같았습니다. 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항상 그러던 아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그 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일을, 그 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제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말을 이었습니다.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애의 시선이 천천히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나는 압니다.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그 애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데리고 나간 건 이모였다는 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감당했다는 것도.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그 애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그 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없던 일로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애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렇겠지요.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애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애의 눈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앞으로는 그 애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애가 조금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모. 그 호칭. 30년 동안 익숙했던 말. 그런데, 아니, 그 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멈췄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 애가 작게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애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눈이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익숙합니다. 그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그때 저는 안 괜찮습니다. 그 애가 말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애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 알게 됐는데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같이 갑시다. 그 애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그 애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게 닿았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 이후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애는 가끔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 없이 들렀다가 가는 날도 생겼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왔냐? 문을 열면 여전히 어색한 얼굴로 그 애가 서 있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 우리는 그 이상 말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해왔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걸? 그 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해주던 거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찬은 30년 전에 내가 자주 해주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애 앞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서 그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애가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 애는 잠시 나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그 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 생각 없으십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 애가 말을 이었습니다. 좀 더 편한 대로.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편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흐르고 어느 날 그 애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애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불러도 됩니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를? 그 애가 조금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애의 입이 조금 떨렸습니다. 한 번만,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 애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와서, 너무 아파서, 그래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채널 신이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 마음을 조금은 덜 시끄럽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